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 달.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하며 수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지구의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친근하지만 닿을 수는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1969년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한 겁니다. 아폴로 탐사 중단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달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But now's come the time for us to make the next giant leap and return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establish a permanent base there, and develop the technologies to take American astronauts to Mars and beyond. 미국 나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2026년 여성을 포함한 우주인을 달로 보내고 2030년 달 유인 기지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도 10번째 협정국으로 참여 중이죠. 아르테미스 계획은 이제 쉽게 말하면 브랜드명입니다. 약칭 같은 거죠. 원래는 이제 달과 화성을 탐사하려고 하는 Moon to Mars라는 프로젝트이고요. 아폴로가 달에 그냥 잠시 갔다가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달에 영구적으로 상존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상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아르테미스 계획의 제일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달 표면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경험들을 이용해서 화성도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지구에서 달을 중간 연구장으로 해서 달에서 화성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을 전진기지로 대중교통 수단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자원 고갈 문제로 위기에 처한 지구. 인류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꿈을 위해 미국 나사가 쏘아보낸 무인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 2021년 2월 붉은 행성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인간 대신 척후병이 되어 화성의 토양 샘플을 채집하고 생명체 흔적을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성의 모습과 바람 소리를 담아 지구에 전송하기도 했죠. 지금은 황량한 땅. 그러나 화성의 비밀이 밝혀진다면 인류 생존의 마지막 희망이 이곳에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화성은 저희 지구와 상당히 비슷한 환경을 가진 환경이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몰두해서 근데 어떤 이유인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화성 탐사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환경이 비슷하면 생명이 있을 확률이 많다. 너무나 우리가 비슷한데 얘는 왜 이렇게 죽음에 따른 변했을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화성을 얘기하게 되면. 화성을 가기 위한 전초기지 달. 유럽 우주국도 미국 못지않게 달 탐사에 적극적입니다. 달 착륙선을 보낸 데 이어 달기지 건설도 계획 중이죠. 아시아 국가들도 앞다퉈 달 탐사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대열에 우리나라도 합류했죠. 5, 4, 3, 2, 1, 0. Ignition. 2022년 8월 5일 우리 손으로 개발한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무사히 지구 궤도를 벗어나 페어링을 분리한 다누리.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며 긴 심우주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누리는 달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 중일까요? 다누리는 달로 떠나면서 6종의 과학 탑재체를 실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과학 탑재체 5종과 미국이 개발한 섀도우 캠입니다. 과학자들이 꼽은 달 유인 착륙 후보지는 태양빛이 직접 닿지 않은 달의 극지방, 영구 음영 지역입니다. 여러 탐사를 통해 얼음이 발견된 곳인데요. 아무도 보지 못한 달의 극지방을 돌며 영구 음영 지역을 집중 촬영하는 섀도우 캠. 기존 카메라보다 200배 높은 감도로 인류 생존에 필요한 물의 흔적을 확인하며 달 착륙 후보지를 찾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달이 거의 수직으로서 자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지역에 만약에 움푹 이렇게 유성이나 혜성에서 물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파졌다고 하면 여기 안에는 태양빛을 영원히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물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여기 안을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섀도우 캠은 깊은 노출을 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지형을 직접 관측을 했습니다. 섀도우 캠이 촬영한 영구 음영 지역. 바위가 굴러떨어진 흔적이 보일 정도로 선명합니다. 섀도우 캠과 함께 달 착륙 후보지를 찾고 있는 루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과학 탑재체입니다. 달에서 100km 떨어진 상공에서도 달 표면을 정밀하게 찍을 수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죠. 달 표면의 물질 자체가 지구를 덮고 있는 물질하고는 다르죠. 지구보다는 훨씬 달 표면이 고르기 때문에 균일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하는 특성도 지구랑도 많이 다르고 그런 반사 특성이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누리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루티를 개발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굉장히 어두운 환경을 촬영하는 거하고 굉장히 밝은 영역을 촬영하는 거 이게 다 가능하게끔 그래서 저희가 루티를 개발할 때 우리가 만든 루티를 통해서 국민들이 달도 보고 달에서 지구도 보고 우주도 보고 이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그 개발을 했었고요. 그렇게 한 컷에 담긴 지구와 달 사진. 지구도지도 찍을 수 있었는데요. 달에서 표면에서 바라본 지구가 동그랗게 떠있는 그거를 보는 순간 정말 달에 갔구나.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으니 근데 그때 24일날 낮에 밖에 나왔으면 단체 사진 다 찍혔다고 55 아시아 인구가 여기 다 찍힌 단체 사진이라고. 누구나 다 알아요. 지구는 동그랗고 흑백으로 찍으면 어떻게 나온다는 건 다 아는데 그때 순간은 잊지 못해요. 우리가 만든 카메라로 저 영상이 나와서 그 첫 영상을 봤다는 게 너무 막 가슴이 뭉클했고 이게 이렇게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이 4달 반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더 의미 있고 일단 과학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걸 한번 찍어보자. 한 달 동안 우리가 똑같은 그 사진으로 지구를 가운데다 놓고 찍자. 한 달 동안 이제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이제 계속 했고 나중에 영상 이제 만들어 보니까 진짜 공전하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마치 달처럼 소승에서 보름, 금음으로 변하는 지구. 루티는 달 곳곳의 신비스러운 지형을 선명하게 포착해 보내왔습니다. 전 세계의 기대를 받고 있는 탑재체 폴캠.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광시야 편광 카메라입니다. 광시야 편광 카메라는 시야가 넓고 또 편광으로 관측을 한다는 카메라입니다. 편광은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그 노트북에 편광 필터가 있는 경우에 옆에서 조금만 비껴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빛하고 달 표면하고 관측자, 그러니까 인공위성하고 이 각도인 위상각이 중요한데 평광을 관측이 지상에서는 어렵고 또 뒷면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달 궤도선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평광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궤도선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00km 상공에서도 지표면 입자를 자세히 관측해 달 표면 입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평광 카메라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면 그러면 입자 크기 분포가 어떤지를 이제 지역마다 어떤 분포인지를 저희가 알게 되고 그러면 달 표면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변화 과정을 겪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흥미로운 것은 이제 우리 100km 다누리가 이렇게 달을 이렇게 2시간에 한 번씩 도는데 달도 이제 공전하고 자전을 같이 하잖아요. 계속 연속해서 이제 영상을 모자이크를 할 수가 있죠. 그 영상을 계속 이제 붙여서 전체 지도를 그것도 평광 정보가 포함되어진 달 전체 지도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달 뒷면을 편광 관측한 것도 달 전체 지도를 그리는 것도 다누리가 세계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누리는 어떻게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와 통신을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경기도 여주에 설치된 이 거대한 안테나에 있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모으는 반사판은 직경 35m, 무게 100톤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다누리와의 통신을 위해 2022년 완공됐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먼 곳으로 떠나는 다누리가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통신하며 지상에서 다누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죠. KDSA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이제 안테나고요. 심우주 미션을 지원을 합니다. 달 미션, 화성, 목성 미션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안테나가 되겠고요. 2022년 1월부터는 이제 그 다누리 발사 전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오는 미약한 신호를 인식을 하고 추적을 할 수 있고 또 증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누리의 미세한 신호도 포착해 실시간 추적하는 심우주 안테나. 지구와 달 사이보다 4배나 먼 우주에 떨어져 있을 때도 교신이 가능했습니다. 나사에서 먼저 제안한 거는 그럼 목성 탐사선 준호도 한번 해보자. 그 준호가 그 당시에 7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준호에 이제 그 추적 궤도 데이터를 받아서 입력을 하고 그 7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제 준호하고 이제 교신을 결과적으로는 했습니다. 준호의 이제 신호도 받아서 나사한테 보냈을 때 나사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다누리의 신호를 추적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요. 국제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지금 다누리 운영할 때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120도로 나누면은 이제 3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미국, 그리고 호주, 한국, 그리고 스페인. 국제협력에 있는 그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번에는 니네 안테나를 좀 쓰자. 다음에는 우리 안테나 쓰게끔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협력이 되는 거죠. 지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듯 자료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에 실은 우주 인터넷 탑재체를 통해 심우주 인터넷 기술을 선보인 거죠. 달에서 지구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2초. 문자는 물론 스트리밍 영상도 전송할 수 있는데요. 최초로 전송한 영상은 BTS의 뮤직비디오. 지구 전역에 BTS의 노래가 울려 퍼진 순간이었죠. 우주 신흥 강자 중국. 2020년 무인 탐사선 창어 5호를 발사해 달 토양을 채취하며 달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24년 1월 달 탐사선 슬림을 보내 달 토양 채집에 나섰는데요. 이들이 달 토양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선진국들이 지금 일본, 중국, 러시아 다
달에 갔다 왔거나 간 그 경험이 있는 나라들인데 달 암석을 채취하거나 토양을 채취해갖고 갖고 와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지구에는 없는 그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있더라. 달에는 희귀 광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귀 광물도 갖고 오면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2007년 무인 달 탐사선 발사에 성공한 우주 선진국 일본. 달 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달 탐사 로봇을 연구 중인 나카무라 교수를 만났습니다. 月で探査するやつは、これですね。これまだ試作品なんで全然まだありますけど、こんな感じのが中にこう空洞になっていて、ここにドリルというかが入ります。でこれこう掘っていく。ここがムニムニ水のように動いていって、下に掘っていくという形になる。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움직이는 지렁이의 연동 운동을 모방해 만든 달 탐사 로봇. 月とかの場合は空気圧使えないので、モーターで動かしますし、月の中を潜ってくるんですね。このように月の中を潜っていって、その月の中の地中の中を探査していくロボットにこの水ロボットを使おうという研究をしています。 지렁이 로봇은 일본 우주청과 함께 개발 중인데요.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채굴이 가능해 달 자원 탐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こういうその掘削技術、ミミズの全動運動というのを使うと、こういう掘削技術に関して、新たなイノベーションが起こせる。結構ですね、こういうところたくさんの資源が待っていて、そういう資源をちゃんと、こういうミミズを使って食べていく、こんなふうに食べていってですね、資源をレアアースとかそういうのを食べて、出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例えば研究使ったりとかで世界で初めてのことがたくさんできていく。 우리나라도 행성 자원 탐사와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23년 우주자원개발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인데요. 여기가 이게 다누리 감마선 분광기의 기술 인증 모델 밑에 있어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달에 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술 레벨 9까지 잡고 있어요. 독자 개발에 다누리에 실은 감마선 분광기. 태양풍이 달 표면에 충돌할 때 방출되는 감마선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분석합니다. 이 아래쪽 암석에서 이제 감마선 스펙트럼이 지금 이제 GRS에서랑 GNS에서 이제 각각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암석에 이제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정보들이 감마선 스펙트럼 안에 이제 녹아들어 있어서 이 스펙트럼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 달에서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뭐 각 지역마다 이제 어떤 부분에 많은 성분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누리가 10초마다 전송하는 감마선 데이터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달의 물 지도와 달 자원 분포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미 달 원소 지도는 성과를 보이며 제작되고 있죠. 특히 전 세계가 눈독을 들이는 달 자원은 헬륨-3. 지구에 거의 없어 이름이 생소하지만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금 6배의 가치를 지녔죠. 달에 매장된 헬륨-3로 핵융합 발전을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방사능이나 폐기물 등이 나오지 않아 청정 에너지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륨-3는 핵융합의 어떤 기본 물질로 그걸 갖고 오면은 지구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달에 연구 기지를 만들어 놓고 달에 거주를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헬륨-3를 채취를 해서 갖고 오는 게 보다 쉬워질 거고 아니면 헬륨-3를 이용해서 핵융합 발전을 달에서 하는 거죠. 달에 헬륨-3를 쓸 수 있다면 지구는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달 거주도 한결 수월해지는 거죠. 착륙선을 우리가 내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헬륨-3가 많은 데를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귀한 시료를 가져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헬륨이 달 표면에는 110만 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다 지역은 한 60만 톤, 그 다음에 이제 고원 지역에도 이제 한 50만 톤을 보고 있는데, 이제 헬륨-3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는 지역을 우리가 지도를 만든 거예요. 헬륨-3가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5곳을 찾아내 지도로 만든 김경자 박사. 채굴 후보 지역과 함께 유력한 달 착륙 후보지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달에서 자원을 뭐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이제 물, 산소, 수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해내고 또 우리가 염원하는 헬륨3를 어떻게 정말 추출할 수 있는지 아직 뭐 한 10년, 20년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제 그러한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무사히 해서 우주 자원에 있어서는 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마지막 남은 시간을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